안녕하세요. 코인베이스 같은 성장주. 아이고, 투자하고 싶은데 변동성이 너무 크고. 또, 매달 월세처럼 따박따박 현금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도 하시나요? 네, 많으실 것 같아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인데요. 코인베이스 주식, 그러니까 COIN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CONY라는 ETF, 이 둘을 비교해 볼 겁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비교죠. 핵심 차이가 뭔지, 또 어떤 분께 더 맞을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특히 그 매달 현금 만드는 전략,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이게 단순히 주가 오르는 것만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니까요. CONY는 코인베이스를 기초로 하면서도 매달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, 장점은 뭐고, 또 단점이나 위험은 없을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코인베이스 주식 자체, COIN 이것만 딱 놓고 보면요. 와, 상승세가 정말 대단했어요. 네, 그렇죠. 지난 1년만 봐도 134% 올랐고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42%나 급등했으니까요. 엄청나죠. 근데 이게 중요해요. 팔기 전까지는 그냥 서류상 이익이잖아요. 뭐랄까, 당장 내 주머니에 현금이 꽂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거기서 이제 코인 Y ETF가 대안으로 나오는 건데요. 아하, 코인 Y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서 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파는 겁니다. 콜옵션.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 가격에 살 권리, 이걸 파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하죠. 이 옵션을 팔면서 받는 돈 있잖아요. 네네. 그 옵션 프리미엄. 이게 바로 매달 여러분께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돈의 출처가 되는 거예요. 아하, 약간 내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월세를 받는 느낌이랑 비슷하네요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배당률이 높았던 거군요. 자료 보니까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분배율이 뭐 72%에서 124%까지 가고 월 평균으로도 6%에서 10% 수준이라니 와,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? 그렇죠. 수치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. 근데 이게 계속 가능한 수치인가요? 아니면 그냥 작년이나 뭐 특정 시기가 좀 유별났던 걸까요? 정확한 질문이십니다. 이런 높은 배당률은요. 사실 코인베이스 주가의 엄청난 변동성 덕분이라고 봐야 해요. 변동성 때문이라고요? 네. 변동성이 크면 미래 가격 예측이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옵션 가격, 그 프리미엄이 비싸지는 원리죠. 아, 즉, 코니는 코인베이스의 그 변동성 자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는 뭐랄까 그런 시도인 셈이에요. 그렇군요. 변동성이 오히려 수익 기회가 된다. 네, 근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. 이게 뭐 안정적인 고배당을 계속 보장한다? 절대 아니고요. 아, 그건 아니군요. 네. 앞으로 코인베이스 변동성이 줄거나 아니면 주가가 확 떨어지면 배당률도 당연히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원금 손실 위험도 상당하다는 점,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. 하긴 기초자산이 코인베이스니까요. 그렇죠. 실제로 올해 코인베이스 주가가 90% 오르는 동안 코니는 어땠냐면 배당을 다 포함한 총 수익률은 94%였어요. 오, 비슷했네요. 근데 주가 자체만 보면 37% 하락했어요. 배당이 그 하락분을 메우고도 남아서 수익을 낸 거죠. 그래도 코인베이스 자체 상승률 그 134%에는 못 미쳤습니다. 그러니까 매달 현금 흐름은 좋지만 주가 상승분은 좀 덜 먹는다 이런 거네요.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딱 맞네요. 맞습니다. 이런 전략이 감수해야 할 대가, 그러니까 단점이나 위험은 구체적으로 뭐가 더 있을까요? 주가 상승기에 불리하다는 거 말고 또 있나요? 네, 가장 큰 대가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상승 잠재력의 제한이죠. 네. 코인베이스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오를 때 코인와이는 그 상승분의 일부만 가져가게 돼요. 왜냐면 옵션을 사간 사람한테 정해진 가격의 주식을 넘겨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. 아, 그쵸. 옵션 매도자의 의무가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정말 큰 성장을 기대한다. 이러면 코인와이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연 1.22% 운용 보수도 있고요. 이것도 무시 못하죠. 꽤 높네요. 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초자산인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락하면 뭐 배당이고 뭐고 그냥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변동성이 줄어도 옵션 프리미엄이 줄어서 배당금이 접어지고요. 결국은 성장이냐 아니면 월간 현금 흐름이냐 이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군요. 네, 정확합니다.
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. 여러분의 투자 목표가 만약 코인베이스의 장기적인 성장에 있다. 그럼 뭐 변동성은 좀 감소하더라도 코인 주식 자체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나는 뭐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매달 꾸준히 현금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. 그리고 주가가 좀 횡보할 때도 수익을 내고 싶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코인 Y가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. 그렇죠.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 대가와 위험은 충분히 알고 들어가셔야 하고요. 바로 그겁니다. 특히 코너아이 생각하시는 분들은요. 이게 그냥 안정적인 고배당 상품이 절대 아니라는 거. 네, 중요하죠. 코인베이스라는 아주 변동성 큰 자산에 기반한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 상품이라는 걸 명확히 아셔야 해요. 이걸 무슨 안정적인 배당주처럼 착각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네. 배당금이 어떻게 변하는지, 코인베이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보면서 위험 관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같은 코인베이스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. 네, 그렇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코인베이스처럼 변동성이 아주 큰 자산들이 있잖아요. 네. 이런 자산들의 경우에 그 변동성 자체를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려는 코나웨이 같은 전략이 혹시 앞으로 좀 더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그러니까 미래의 큰 상승 잠재력은 일부 좀 포기하더라도 그 대신에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면서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 말이에요.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